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세 나라의 합동 훈련을 둘러싼 여야의 안보 공방이 이제는 역사 인식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국감 상황을 포함해서 오늘의 전국 현안은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안보 공방이 이제 역사 인식 공방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이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데, 조선은 왜 망했을까?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정진석 위원장은 공부 좀 해라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어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구한말에 이제 상황을 좀 페이스북에 쓰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 사실은 여러 차례 북한이 한 보름 동안 7차례에 걸쳐서 12발의 지금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뭐 무엇보다도 지금 뭐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뭐 이러한 굉장히 그 사실 한반도의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예. 그런 과정에서 한미일 이제 공동 훈련이 합동 훈련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네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국방, 특히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어떤 그런 국민들의 불안감 뭐 이런 네. 것을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국방을 위해서 어떻게 좀 힘을 합쳐야 될지 사실 이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근데 이것이 갑자기 또 말꼬리 잡기로 해서 역사 프레임으로 가면서 이 본질이 흐려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안타까움을 저는 표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이번에 그 이루어진 연합훈련 이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런 뭐 우길기를 지금 든 이런 뭐 함대가 와서 훈련했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예.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건드린다.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도 안 좋은 것이죠. 네. 이게 처음 그렇게 이런 훈련이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2017년에도 동해상에서 이런 훈련이 이루어졌었고요. 네. 여러 차례 이런 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콕 집어서 한미일의 이 합동훈련 중에서 왜 중간에 이 일본만 가지고 이렇게 친일 반일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방에 대한 이런 안보 위협 이런 부분의 그 문제 해결은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신현영 의원께서는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 역사 인식 논란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국회는 사실 국정감사 기간이어서요.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국정 운영과 방향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그런 망언, 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쟁으로 또 몰고 가는 것들이 상당히 초선의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더더욱이 오늘 공부 좀 하십시오. 라고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와 정부 여당 그 오만과 독선 그리고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만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거냐 싶은 마음이 들고요. 특히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국회 부의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국회 한일의원연맹의 대표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과의 굴욕 외교 그리고 망언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부리는 모습들이 정말 불편하다. 예. 실제로 그 정진석 위원장님 말씀과 유사한 글이 있습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 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당면한 운명과 세계적인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조선 민족의 활로이기 때문에 단행된 것이다. 이 내용은 누가 했냐면 1919년 매일신보의 이완용이 쓴 글입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완용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께서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털고 가시는 게 낫겠다. 네. 그것이 국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위기에서는 제대로 된 그런 정부 여당의 대표로서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런 문제를 이제 일으킨 것이 이재명 당대표죠. 왜냐하면은 그 한미일 그 합동훈련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예정돼 있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갑자기 한반도 우길기 이렇게 해서 지금 친일 반일 지금 프레임으로 몰고 간 것이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길기를 가지고 이걸 자꾸만 이렇게 그 정상적인 합동훈련을 가지고 좀 이렇게
반일 친밀 이런 그 이중 프레임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굉장히 부적절하죠.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부터 한반도의 우길기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현재는 당대표이지만 불과 올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꿈꾸던 분이셨어요. 이런 분이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돼서 어떠한 그런 안보 의식과 국방 의식, 그 다음에 어떠한 그런 그 대북 외교나 대일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대통령이 돼서도 그러면 한미일 연합 훈련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나는 그러면 우길기를 단 이러한 그 뭐 자위대 어떤 해상 훈련 이런 것은 도저히 나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그런 북한의 핵 위기에 몰렸더라도 나는 절대 안 하겠다. 사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저는 사과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 이런 그 정상적인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한 이런 정상적인 훈련을 가지고 우길기를 운운하면서 이것을 결국은 반일 프레임으로 몰고 간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부터 이러한 그 정치 공세에서 좀 벗어나서 그 국방이나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좀 진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국민의힘 드리고 입장을 싶습니다. 충분히 들었고요.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왜 이 한미일 훈련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할 것 같거든요. 예. 네, 저는 우선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올 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할 때는 안보와 외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후보 시절부터 선제 타격 운운하면서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를 강대강으로 가져갔죠. 그런 면에서의 과연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안보의 전략이 있느냐. 네. 이런 것을 지금까지 가져온 그 강대강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을 상당히 불안해하게 만든 것이 예. 사실은 이 정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에 대한 그런 습성을 못 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책임 있는 여당입니다. 그러면 제발 좀 민주당 탓하거나 민주당 때문에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미일 군사훈련 예전에도 했습니다. 네. 뭐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때도 했었고요. 예. 하지만 이번에 한미일 군사훈련은 좀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네. 특히나 이 전파, 주파 등에 대한 그 동해상의 그런 공유까지 돼야 되는 깊은 그런 공동 훈련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으로서는 독도도 우리 땅,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또 동해를 일본해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국민의 일본에 대한 정서를 감안한다면 네. 보수 정권에서도 한미일 연합 훈련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깊게 공동 훈련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들한테 지금이 얼마나 위험한 시기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소통하시면서 설득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께서 용인하기 어렵다. 네. 이런 면에서의 일본이 지금 대한민국에 한 발 한 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안방까지 차지하는 그런 뭔가 작전과 그런 본인들의 자국에 대한 그런 이기주의를 가지고서는 지금 군사훈련까지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이런 그 자위대를 우리가 공식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 한미일 군사훈련이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뭐 지금 소통을 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특히 야당에도 양해를 구하면서 같이 안보를 공동 대응하자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말씀을 들으면 네. 네, 우리는 한미일 군사훈련 반대 지금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미일 훈련은 예.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일단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민주당은 문재인 그 대통령이 한 그것마저 지금 부정을 하는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 4일에 그 지금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결국 일본 열도를 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또 비상 상황이 된 것이죠. 예. 네, 그리고 또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엔 안보리 뭐 규탄 결의를 진행하려고 해도
중국과 지금 러시아 반대 때문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일본을 위한 이런 합동훈련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네. 우리나라의 안보와 안전을 위한 이런 합동훈련을 지금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마치 일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폄하 발언하는 것은 이것은 좀 온당치가 않는 것이고요. 네.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 때 합의했던 이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또 뭐 일본이나 그 미국과의 이러한 또 동맹 강화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떻게 매번 그런 군사훈련 할 때마다 무슨 뭐 민주당의 그런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민주당의 이러한 그 반대는 결국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오히려 이 한미일 정상적인 훈련을 가지고 그 본인들의 어떤 정치 공세, 어떤 반일 프레임으로 좀 이용하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국가를 지키는 것은 이제 스스로 대한민국이 스스로 해야 된다. 그리고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방력 1위인 미국하고 국방력 6위인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하면 구태여 일본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느냐, 자유대를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예. 갖고 있고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미국과의 그런 관계를 공고히 네.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거고요. 한미일 자체 부분을 저희가 공동 훈련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예. 그 방식과 질적인 부분 그리고 위치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 특히 이런 배경에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갔다 오고 나서 예. 실제로 일본의 총리를 만나는 과정에서의 굴욕 외교가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으로의 외교 전략이 결국에는 일본을 대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굴욕적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의 일환은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충분히 검토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외교 전략이 충분히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를 저희가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10월 7일, 10월 10일, 10월 11일 발언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라고 표현했다가 이제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릴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안보 자해행위다. 그리고 종북몰이 친일파 행태와 똑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 친일 프레임이 결국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 국면 전환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듣고서 이야기 더 풀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 외신의 평가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본인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사법적 리스크가 있죠. 실제로 많은 증거들이 자꾸 속속 드러나는데 그게 뭐 무서우니까 어떻게든지 예방을 피하기 위해서 국면 전환을 하고 싶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안전보장 문제를 정치 장사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식민사관과 흡수할 뿐 아니라 위험한 역사인식입니다. 실수하신 것 같은데 빨리 사과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침략한 일본이 문제이지 침략당한 우리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힘없고 무능한 국가면 얼마든지 당해도 싸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아직 일본은 위안부 문제 등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은 그런 취지에서 봐주셨으면 하고요. 네, 차기 당권자로 거론된 김기현 의원, 이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 아니냐 이런 외신의 평가가 맞는 것 같다 이런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아까 이제 그 나온 그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좀 반론을 제기를 하면 사실 한미는 공조 훈련은 괜찮아. 그런데 일본은 안 돼. 지금 이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그 생각 아닙니까? 이것은 저는 정말 국제 정세에 무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지금 미국 사이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그 한반도에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 와도 바로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당연히 지정학적으로 일본의 도움이나 아니면 일본이 중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나 국제 정세를 전혀 무시하고
이런 뭐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뭐 반일 정서를 건드리면서 일본은 안 돼. 이것은 굉장히 스스로 정말 국제 정세에 무지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 부분을 아예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채 오히려 반일 정서를 건드린다. 이런 면에서는 일국의 그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지금 계속 이제 왜 독도 그 영해상에서 있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동 안보 위협이 있는 곳에서 당연히 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해안에서 하겠어요? 어디서 합니까? 그럼 당연히 이것은 그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공동의 위협 지역이 동해이기 때문에 동해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지금 거기에서도 그 이번에 열린 데가 그 무슨 독도가 아니라 독도를 벗어나 어떤 영해에서 지금 열린 것인데 그런 것까지 좀 문제 삼는 것도 이것은 예. 오히려 이런 좀 그 국방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이런 생각이 앞서 들고요. 말씀하신 취지하고 네. 비슷한 내용이신 네. 것 같고요. 일단 김기현 의원이 이 그리고 대표가 이제 김정은 그러다 수석 대변인. 보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안 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당연히 북한이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 이게 한미일이 결국은 합쳐서 어떤 그런 북한의 뭐 핵이랄지 뭐 이러한 국방적인 그런 한반도 위기를 지금 오히려 고조를 좀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한미일 공조가 지금 굉장히 예. 시급한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지 말아라. 또한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뭐 우길기 뭐 자위대 그런 이제 굉장히 선동적인 그런 문구를 쓴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한미일 그 군사 훈련에 대한 국민들의 결국은 인식을 오히려 안 좋게 함으로써 결국 그 결과는 북한의 김정은을 돕는 이런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김기현 전 대표께서는 적절한 비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지석 위원장의 이 발언,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이와 관련된 발언에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어떤 이제 생각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우길기 운운한 이런 이재명 당대표부터 저는 사과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이런 국방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그런 그 말꼬리 잡기보다는 그 오히려 여야가 합치를 해서 어떤 그런 한반도의 위기를 좀 벗어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신현 의원께 여쭤볼 차례죠. 여권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친일 프레임으로 이제 덮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희는 뭐 사법 리스크와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일이다. 그리고 이런 친일 프레임을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덮일 거라고 생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께서 프레임을 또 씌우면서 합리화하고 본인들의 또 존재감을 과시하는 또 하나의 그런 주장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뭐 저희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북한의 핵 위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예전에 클린턴 때도 정말 미국이 이런 폭격에 대한 대비를 할 만큼 중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에 대한 공고한 그런 연대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그런 정부의 모습은 일본과 군사협정 해놓고서는 어떻게든 핑계거리 찾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쉴드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아직 일본의 그런 잔재 청산도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독립 운동가들이나 아니면 그 후손들도 상당히 속상할 만한 발언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삼으면서 국민 정서를 오히려 자극하고 있는 한일 관계의 이런 외교의 모습이 과연 여당으로서 올바른 모습인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어떻게 외교 잘 이끌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머리 맞댈 수 있도록 좀 그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에 당부를 하겠습니다. 네. 한미일 연합훈련을 놓고 여야 공방이 지금 나흘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또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환노위 등 7개 상임위에서 지금 날선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야당 의원이 이게 레드카드를 꺼내는 장면도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노동계약 분란을 만들어서 불참을 유도하고 그 틈에 노동계약을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상당히 우려들이 많아요.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발언은 너무 거두절미해서 자극적인 것만 잘라서 그렇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 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쭉 해놓고 사과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는 너무 포괄적이고 또 사과가 안 될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사과를 해야죠. 위원장 자격 없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 카드를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거 뭔지 아시죠? 레드 카드입니다. 국감장에서 퇴장의 의미고요. 네, 퇴장하십시오. 국정감사장에서 이 레드카드가 등장했는데 과거에도 한번 있었던 걸 기억도 나고요. 아무튼 이은주 의원이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의 레드카드,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야당이 지금 김문수 위원장 노동관 두고 공세 펴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건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위원장으로서의 통합과 노동에 포용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본인께서 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조차도 네. 노동계에서는 공감할 수 없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되셨으면 네. 책임 있게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겸손한 자세를 보이셔야 되는데 끝까지 인정 안 하시고 자기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이 경사노위에서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을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런 면에서의 퇴장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전주의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네. 장면들이 연출되는데 좀 레드카드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재밌네요. 네. 예, 재밌고. 근데 지금 상당히 심각한 예. 것 같아요. 이은주 의원은.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그런 그 노사정이라는 거 결국은 한쪽의 편이 아니라 네. 그 노와 사와 또 정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절충과 합의를 좀 이뤄내야 되는 그런 기구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노사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은주 의원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이제 아까 그렇게 뭐 레드 카드를 꺼내고 이제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동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여권에서도 그 드물게 그렇게 여러 가지 굴곡진 이러한 큰 활동들을 해오셨고 그래서 예. 저희로서는 굉장히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경기도지사를 또 지내시고 그 다양한 그런 그 활동을 해오시고 또 다양한 이런 그 행정 능력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아직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예. 잉크도 마르시기 전에 오늘 네. 국감장에 지금 나오신 상황이라 앞으로의 어떤 활동을 보고 네. 이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좀 추가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국감 이야기 잠깐 하고 네. 갈게요. 감사원 국감이 어제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논란에 대해서 심각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전해철 의원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뵈러 가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고 문 전 대통령도 이에 공감했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한가 봐요. 예. 아니 그 서면 조사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감사위원들의 그런 동의나 절차적인 예. 부분에 대한 거 없이 결정을 했고 통보를 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 예, 예. 또 언론 대응을 하시면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감사원의 아주 예, 예. 오만하고 독선의 모습이 지금의 정권과 비슷하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인정을 하셨고 네. 이제는 너무 충실히 지원하다 보니까 검찰 수사의 첨부 기관으로서의 그런 대통령실의 하명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중립성과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는 감사원장으로서 그리고 사무총장으로서 오해라면은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사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을 통해서 감사원이 우리나라의 그런 독립적인 국정 운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할로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권 5년 매우 위험하다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감사는 유병호 사무총장 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잖아요. 민주당이 좀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어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심각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그 현실 인식이 굉장히 심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그러니까 점에서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물론 응하시진 않았고. 예. 근데 이게 이제 무례한 짓, 굉장히 무례하다 이렇게 네.
무슨 조선왕조실록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저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뭐가 심각합니까?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된 감사건이 무려 102건입니다. 이거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 모르셨습니까? 지금 모르고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 역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럼 본인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4대강 감사, 이게 지금 문 대통령의 하명 지시를 해서 내려진 거죠. 왜냐하면 2017년 5월 22일에, 그러니까 취임하고 12일 만에 4대강 다시 감사해라, 정책 감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거 보십시오. 대통령 지시하니까 바로 부다닥닥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이 감사거든요. 이렇게 예. 본인이 지금 대통령인 시절에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그리고 또한 관련 감사 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이루어진 의결이 지금 102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뭐가 하명이고 지금 뭐가 그러면은 뭐 심각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진짜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그 적반하장격의 예. 이런 반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만 이게 하명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지금 39건 그 감사위원회 나온 의결 관련해서 39번을 오히려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역대 정부 가장 많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정말 정치 공세이다. 본인의 이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지나친 정치 공세이고,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유감 표명하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여당이 되시더니 열심히 쉴드를 쳐야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얘기하시면서 예. 뭐 두둔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권 잡고 나서 이제 검찰의 수사, 그리고 감찰, 그리고 감사, 여러 가지 창과 칼로 등 뒤에서 쑤셔대는 전 정권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은 절대 공감하거나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감사원의 서면 조사, 이런 부분들은 일반 다른 감사의 절차랑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 절차와 과정이 공정해야 되고요,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이 부분들이 국정 지금 조사에서도 뭐 지금 국정기관에서도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감사원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제발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를 예, 정부 알겠습니다. 여당에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공수처 고발하면 공수처 수사에 들어가면 또 정확하게 더 알 수 있겠죠.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